남동부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해 기록적 폭우와 강풍이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밀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템파 지역의 한 남성이 허리케인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은 범선에서 목숨을 지켜낸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 비자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9월 한 달 동안 0.2% 오르면서 12개월 누적의 연 인플레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고위 관리가 지난해 수만 달러의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이주민들을 위해 호텔을 임시 보호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도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36센트 오른 15달러 49센트가 됩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여성의 자택에 침입한 100여 마리의 라쿤들 때문에 911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남동부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밀턴 상륙에 앞서 당국은 수백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기록적 폭우와 강풍이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구장 지붕이 날아가고 3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내린 비는 3개월 강수량이 3시간 만에 쏟아진 것으로 천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양이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어젯밤 밀턴이 플로리다 서부 세로소타 카운티의 시에스타 키 해안에 상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륙 당시 허리케인 5등급 가운데 3등급이었던 밀턴은 90여 분 만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오늘 새벽에는 1등급으로 약화했습니다. 그러나 시속 195km에 달하는 최대 지속 풍속으로 도시 곳곳을 핥히고 지나가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는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MLB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 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크레인도 여러 대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어제 저녁 3시간 동안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내린 비는 228.6mm가 넘었습니다. 이 지역의 3개월 평균 강우량이 3시간 만에 모두 쏟아진 것으로 CNN은 천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양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또 수도관이 파손돼 식수 공급이 중단됐고 플로리다 전역에는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280만 가구와 기업체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플로리다 동부 해안의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은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동식 주택단지를 강타하면서 100여 채가 파손됐고 사망자 수가 1명 이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앞서 밀턴 상륙에 대비해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7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랜도 공항에서는 1,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고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시월드 등 유명 테마파크도 문을 닫았습니다. 항공우주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도 폐쇄됐습니다. 2주 전 허리케인 헬렌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동부에서 최소 230명의 사망자와 수십조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낸 바 있습니다.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관통한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로 인해 악어나 뱀이 출몰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에 상륙한 허리케인 밀턴의 강력한 비바람만으로도 수백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또 다른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절대 홍수 속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그 속에는 굶주린 악어들이 가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BC 뉴스가 입수한 한 피해 영상에 따르면 플로리다 홍수 피해 지역에서 한 남성이 차 문을 열자 홍수 속에서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차를 향해 뛰어올라 차를 물어뜯으려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 남성이 저 악어가 우리 타이어를 물어뜯었다고 놀란 듯 외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녹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 악어들은 최대 6시간까지 숨을 참으며 물속에서 버티지만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홍수물을 통해 악어들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이곳저곳을 다니며 먹잇감을 찾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악어가 일반적으로 사람에 관심이 없고 흔히 공격하지 않지만 작은 동물들, 특히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며 애완견을 홍수 인근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어뿐만 아니라 뱀들 역시 홍수에 떠밀려 주택가에 출범할 수 있다며 뱀을 발견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독사에 물리는 대부분의 사고는 사람이 먼저 뱀을 공격하거나 죽이려 할 때 발생한다며 절대 먼저 뱀을 건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역시 폭풍으로 인해 터전을 잃고 떠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들도 사람처럼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며 동물을 적대시하지 말고 연민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특히 남동부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 가운데 템파 지역의 한 남성이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작은 범선에서 목숨을 지켜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도 배 위가 가장 안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어젯밤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비해 플로리다주는 1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폭우와 홍수 피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으며 수백만 주민이 정전 사태를 겪고 올랜도 공항에서는 1,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배 위에서 생활하는 템파 주민이 허리케인으로 인한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배 위가 가장 안전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셜미디어 상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중위 댄이라고 불리는 한쪽 다리로 목발을 짚고 살아가고 있는 남성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 시장 제인 캐스터는 템파 경찰이 직접 중위 댄의 보트를 찾아가 그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며 현재 중위 댄은 보호소에 있으며 우리가 그를 보호소로 이송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 우리는 그 누구라도 설득해 보호소로 안전하게 대피토록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 기자들은 중위 댄이라고 불리는 실명 조셉 말리노프스키가 여전히 그의 작은 범선에 머물며 허리케인을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리케인이 템파만을 지나간 후에도 말리노프스키는 자신의 배 위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템파 시장의 기자회견과 달리 보호소로 대피하지 않고 배 위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틱톡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강한 바람 때문에 배가 여러 번 벽에 부딪혔지만 그건 예상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대피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홍수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위라며 자신만의 철학을 피력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도 말리노프스키는 여전히 배에 남아 있었으며 그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한 나는 안전하고 괜찮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이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비자 쿼타를 별도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탐스호지 연방 하원 의원이 호주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전문직 비자의 남은 쿼타를 한국인에게 할당하는 법안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탐스호지 의원은 퀸즈 더글라스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민 대상 비이민 취업 비자의 남은 쿼터를 한국인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미 투자 1위 국가로 등극한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기업 문화를 아는 인력을 바탕으로 확장하면 미국인 고용도도 늘 것이기 때문에 미 경제에도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비자 법안과 호주 E3 비자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인 전용 비자를 위한 E3 비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주인 전용 취업 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로 정가에서는 이민 및 취업 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비껴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호주인 전용 취업 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5,0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 내 기업들의 발등에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 국민 대상 E3 비자의 발급 할당량은 연간 1,500개인데 매년 수천 개 쿼타가 남아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한편 수호지 의원은 지난 여름 한국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방의회 내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현재 대중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Notify NYC를 통해 정보를 얻고 AM 라디오가 있는 비상 가방을 준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GPS, 전력망 및 통신이 부정확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이번 주 뉴욕시가 주목해야 할 기상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화요일 밤 태양에서 코로나 질량 방출이 발생해 초당 1200에서 1300km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CME는 목요일에 지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과 우주기상예측센터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자기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CME는 G4 수준의 폭풍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CME가 지구로부터 약 100만 마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해야만 속도와 자기 강도를 측정할 수 있어 구체적인 특성은 그때에야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현재 대중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Notify NYC를 통해 정보를 얻고 AM 라디오가 있는 비상 가방을 준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GPS, 전력망 및 통신이 부정확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오로라가 미국 북부 절반부터 남쪽으로는 엘라베마와 북부 캘리포니아까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9월 한 달 동안 0.2% 오르면서 12개월 누적의 연 인플레가 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노동부는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과 비교해서는 0.2% 상승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보다 3.3%, 8월보다 0.3% 각각 상승했습니다. 9월 물가 변동에서 주거비가 0.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식품비가 0.4% 올랐습니다. 양 부문이 전체 월간 상승의 75%를 차지했습니다. 연 인플레는 12개월간의 월간 변동률을 역산 누적하는 것으로 9월의 2.4%는 8월의 2.5% 및 7월 2.9%에서 차례로 떨어진 것입니다. CPI 인플레는 2022년 6월 무려 9.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연준은 11월 초 회동회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준은 11번 인상하고 8번 연속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9월 18일 0.5%포인트 인하해 타겟 범위가 4.75에서 5%로 낮아졌습니다. 9월의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4.1%로 떨어지고 사업체 일자리 순증이 예상을 웃도는 25만 4천 개에 달하면서 두 번째 인하가 있더라도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고위 관리가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수만 달러를 조용히 챙긴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관리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져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청과 뉴욕시 경찰국 사이에서 연락관 역할을 맡아온 카즈 도트리 운영 부국장이 초과 근무수당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시간당 1.5배의 초과 근무수당을 수령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2023년 기준 경찰국장보다 6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NYPD의 관리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경 관리자급 고위직은 주 80시간의 근무 시간 외에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트리는 작년 승진한 이후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 동안 80시간에 가까운 추가 근무 수당을 신청해 15,000달러의 추가 수당을 챙겼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반 경찰관들이 받는 야간 추가 근무 수당으로 1,000달러를 더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경관들은 도트리처럼 단 한 번도 인력 관리 경험이 없는 인물을 부국장 자리에 앉히고 경찰국장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부국장이라는 고위급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1급 형사로서 수령할 수 있도록 최고위급 관리인 제프리 메들리 부서장 또는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에드워드 카반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도트리는 제프리 메들리 부서장의 후배로서 약 18년간 뉴욕시경에서 함께 일해온 인물입니다. 애덤스 시장이 오랜 친구인 메들리를 NYPD 부서장으로 임명한 뒤 도트리는 형사에서 경찰청 본부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도트리는 작년 7월에 이어 올 2월에 또 다시 승진해 운영 부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NYPD는 도트리의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을 거부했으며 도트리는 경찰청의 규정상 그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가 이주자들을 위해 호텔을 임시 보호소로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는 내년에 임시 거처로 이용될 14,000개 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호텔을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대대적으로 운영해온 이주민 임시보호소 프로젝트는 2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이 이번 연도까지 포함하면 23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약 150개의 호텔이 이주자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주민 서비스에 쓰인 비용은 지난 3년간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기관의 시니어 펠로우 니콜 갤리나스는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행정부 내부의 혼란으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시의 이주민 문제를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갤리나스는 맨해튼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관광구역이 이주민들의 임시거처가 되어 관광산업과 뉴욕의 많은 호텔들이 피해를 입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호텔을 이주민의 거처로 쓰는 것은 올 연말에 끝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에릭 애덤스 시장은 개인 이주민에게 거처를 30일 동안 제공하고 가족 단위의 이주민에게 60일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뉴욕시의 이주민 인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지금보다 36센트가 오른 15달러 49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데요. 필 머피 주지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에서 20달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 노동국은 주내 대부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5달러 49센트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취임하던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8달러 60센트로 2019년 2월 서명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라 지난 1월 1일 기준 15달러 13센트로 오른 바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폭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머피 주지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8달러에서 20달러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것이 자신이 바라는 긍정적 경제순환 구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스몰 비즈니스, 임시직 종사자는 별도의 법 내용에 따라 현행 13달러 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 53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이들 업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별도 조치입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5달러 26센트에서 5달러 62센트로 인상됩니다. 고용주의 팁 크레딧 상한선은 9달러 87센트로 유지되는데 이는 팁 비중이 높은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책정한 것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할리머는 선정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오늘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할리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시아 작가 수상은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입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한강에 대해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음악과 예술에도 헌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표작인 2007년 발표한 소설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주인공이 육식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력적인 결과를 가혹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시적으로 묘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설가인 한승원 씨입니다. 한강은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잡지사 샘터에서 근무하다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한 후 이듬해 소설가로 등단했습니다.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지냈고 스페인 산클라멘테 문학상, 이상 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 등을 받으며 가장 주목받는 한국 문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강은 지난 2016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부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로써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023년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워싱턴주에서 한 여성의 자택에 침입한 100여 마리의 라쿤들 때문에 9.11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길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주 펄스보에서 한 여성이 35년 전부터 지역 라쿤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서서히 더 많은 라쿤들이 찾아왔고 결국 지난 목요일 100여 마리에 가까운 라쿤이 그녀의 집을 침입해 9.11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키셉 카운티 보안국 대변인은 그게 라쿤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지 갑자기 많은 라쿤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 음식을 기다린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관들은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많은 수의 라쿤이 한 곳에 모인 걸 보는 게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최근 라쿤 무리의 인간에게 치명적인 광견병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주에는 광견병에 걸려 여러 질병을 옮기는 박쥐가 있기 때문에 라쿤과 접촉하면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큰 무리의 라쿤이 동네에 찾아오자 이웃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주민은 나의 반려견들이 라쿤과 몇 번이나 싸움을 해 결국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한 야생동물 퇴치 회사에서 라쿤 한 마리당 500불로 측정해 총 5만 불에 달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국 대변인은 야생동물은 먹이를 제공하는 장소에 계속 나타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2023-2024 학년도 교사 통계에 따르면 주 전역의 전체 공립학교 교사 가운데 아시아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 전체 공립학교 학생 가운데 아시안 비율인 1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백인입니다. 전체 학생 중 백인 비율인 39.1%를 크게 뛰어넘는 비율입니다. 아시안과 더불어 히스패닉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히스패닉은 학생 비율이 33%나 되지만 교사 비율은 8.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 신규 채용 교사 가운데 74.6%가 백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연방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대출자들은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를 사칭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별 혜택이나 대출 탕감 자격 보장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말 것, 연방학자금 보조 아이디와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말 것, FSA 개정과 신청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기를 주의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매츠가 우승 후보로 평가받던 거함,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무너뜨리고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선착했습니다. 매츠는 어제 뉴욕 시리필드에서 벌어진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간판 타자 프란시스코 린도르의 역전 만루 홈런을 앞세워 필라델피아를 4대1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거둔 매츠는 내셔널리그를 제패한 2015년 이후 9년 만에 NLCS에 진출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세미 코헨 엑스테인이 2013년 10월 사망한 브루클린 3스트리트 프로스펙트 파크웨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소가 세미법에 따른 속도 제한이 처음 설정된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스펙트 파크웨이 일대 19블록 그랜드아미 플라자부터 바르텔 프리차드 스퀘어까지 제한속도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교통국은 이달 중 맨하탄 워싱턴 하이츠 오드본 애비뉴와 165 스트릿에도 20마일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 교통국은 도로별 감속 구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맨하탄 커넬 스트릿에도 감속 구간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말까지 시 전역 250곳에 속도 제한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에빈 뉴욕이 1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빈 뉴욕이 지난 10년 동안 이룬 눈부신 성장과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특히 버겐 카운티 셰리프 후보이자 최근까지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던 로버트 쿠글러와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해 에빈 뉴욕의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또 뷰티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코스모폴리탄 뷰티 디렉터 줄리 윌슨이 기조 연설을 맡아 에빈 뉴욕이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